22개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기를 마치고 지난주에 이임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뵈어서 반갑고요. 또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관 임기를 내려놓고 와서 이제 지역을 위해서 다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 그다음에 국회와 정부의 가교 역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장관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지역 발전에 쓸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문체부 장관의 경험 이런 것들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일, 가장 장관직 하시면서 가장 보람있다고 생각했던 일 좀 얘기해 주시면. 장관 처음 맡았을 때 평창올림픽을 7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의 임기는 2018년 3월까지일 거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올림픽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실패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을 장관이 져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2018년 3월까지가 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성공할 만한 요소가 아무것도 없다. 재정 적자일 것이고, 뭐 준비 안 됐고, 분위기 안 뜨고 있고, 또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쏘고 있고, 핵실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공하겠냐. 이거 반드시 실패한다. 그 책임 당신이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성공할 수 있을지 실패하게 될지는 봐야 한다. 시간은 매우 짧게 주어져 있지만 어떤 형태로든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으로서 불가능하다. 아니다. 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근데 결국은 총력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점검을 했고 결국 흑자올림픽으로 치러냈고 그 다음에 올림픽 자체를 성공을 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경기 시설 너무 잘 돼 있고 경기장 운영 너무 잘하고 있고 빙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기록이 잘 나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좋아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너무 좋다고 하고 숙소 너무 좋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기록 잘 나오고 경기 운영 잘하고 또 붐업에 성공했고 그래서 흠잡을 데 없는 것이 흠이다라는 것이 국제올림픽위원회 평가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낸 것을 통해서 IOC가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올림픽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평화인데 그 평화를 구현한 올림픽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쿠베르탕 남작이 근대올림픽을 시작한 이래 최초로 평화의 가치가 구현된 올림픽이라고 평가하겠다. 이게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림픽을 치러내서 남북의 전쟁의 분위기를 일소하고 그리고 평화 공존의 시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스포츠가 특히 평창올림픽이 크게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일 힘들었고 제일 보람이 있었던 일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임위가 국방위로 배정이 되셨던데 우선 장관들은 이제 가 있는 동안 당에서 그냥 이렇게 배정을 해놓는 거죠. 그 전체 인원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배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건 다시 한번 당하고 상임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단 상의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원내대표 선거가 지금 바로
얼마 안 남아 있어 5월 9일 날 하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원내대표하고도 상의를 하고 새 원내대표 될 사람하고도 상의를 해서 상임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좀 더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다 모든 장관들이 다 지금 그냥 이미 배정돼 놓은 상임위를 김부겸 장관도 그렇고 김영춘 장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시 한번 당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희망하시는 상임위. 희망하는 상임위는 있지만 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좀 아직 상의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정부 분야를 살리시는 상임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한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분은 상임위를 활동을 하다가 내가 들어간 다음에 다른 상임위로 그분이 옮겨야 되는데 그런 거 조정은 조금 원내대표, 원내수석부 대표하고 상의를 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2030 아시안게임 추진위원장 맡으셨어요. 저 엊그제 일요일 날,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으라 이렇게 이제 그냥 됐던 거고요. 예상 좀 못하셨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네네. 근데 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석에서 나왔던 건데요. 조금 더 체계적인 논의, 구체적인 논의 같은 것들도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겠다, 충청권 사계 시도가. 그래서 저는 좀 더 크게 접근해도 되지 않겠냐. 아시안 게임으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이제 부산이나 인천처럼 재정 적자가 나면 어떡하느냐는 걱정을 바로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계 시도가 일단 재정 비용을 분담하기 때문에 어느 한 지자체에 뭐 이렇게 몇 조의 부담이 가는 건 아니고 있는 시설 최대한 활용하고 또 필요한 체육시설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점검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협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그 체육의 균형 발전 또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좀 아시안 게임을 유치하는 것도 좋겠다. 특히 이제 여기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국제 대회를 인천, 부산, 광주, 뭐 대구 또는 또 뭐 강원도 뭐 다 국제 경기 대회를 유치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계기를 삼았던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부담으로 인한 문제를 슬기롭게 사계 시도가 해결할 수 있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를 삼는 그런 국제 경기 대회로 2030 아시안 게임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제가 가졌던 경험과 네트워크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함께 동참하겠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충청권이 공동 유치할 경우에 어떤 강점 같은 거? 또 직접 제안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세종, 대전의 유성 쪽, 그다음에 충남의 천안 쪽, 또 우리 청주 쪽, 세종 이렇게 여기 다 1시간 세종을 중심으로 본다면 뭐 30분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1시간 이내 이동이 가능한 뭐 충주까지를 포함해서 한 1시간, 1시간 반 이내 이동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있는 경기장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국제 경기 대회를 치를 때 거기 이제 각종 체육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하면 신축을 하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부족한 체육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설 구축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재정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하고 잘 세우는데 그런 가교 역할을 좀 할까 싶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를 안 여쭤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내년 총선 출마하시잖아요. 네. 선거구 그 지역구에서 출마하시는 건가요? 뭐 좀 매너된 질문일 수도 있지만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 질문을 하시는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 싶습니다. 아니 뭐 일각에서는 네. 그 이해찬 대표가 네. 다음 내년 총선에 안 나온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예. 혹시나 세종시에서 장관을 지낸 의원께서 예. 세종 출마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런 평론가들의 얘기도 있어서 혹시나 여쭤보고 글쎄요, 처음 듣는 말이라서.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 평가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잘 몰랐습니다. 관련된 정보가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셨으면 해서. 그거는 지금 지난주에 이임식 하고 지금 바로 와서 네. 제가 그런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선거 1년 남았는데요. 그래도 그동안 이제 장관 역임하시면서 네. 나름 그래도 지역구 주민들 자주 못 뵈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말씀 해주신다면. 중앙정부의 그 문화체육 관광 쪽에 책임을 맡아 일을 하느라고 지역을 자주 못 내려와서 지역 국민들께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원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궐선거에서 보여주신 그 민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그러면서 자주 지역구민들과 만나고 그리고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내에서 이제 벌써 회자되는 게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세대 교체론 이런 얘기들이 종종 언급이 좀 되는데 예.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지난번 선거 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젊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계기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여쭤본 질문 연장선상인데 그것도 당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또 스타 장관 출신이고 또 내년이 민주당이 치르기가 좀 버거울 수 있는 선거다 보니까 예. 의원님 같은 경우도 당 입장에서 조금 더 어려운 험지로 좀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좀 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아직 못 들었어요. 네,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건 당하고 어차피 선거는 당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구는 흥덕구 출마를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역을 이제 장관을 하시면서 지역을 좀 못 챙긴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어요. 잘 못 챙겼죠. 네. 예, 그렇죠. 혹시 이제 출마를 결심하셨으니까 흥덕구의 어떤 현안 이런 걸 좀 내가 더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해보겠다라는 게 있으신지. 흥덕구의 현안과 관련해서. 예, 현안과 관련해서
오송 컨벤션 센터가 필요했었는데요. 그런 문제는 이제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밭 2초등학교 과밀학, 솔밭 초등학교 그 제일 큰 과밀학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밭 2초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솔밭 2초등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도교육청과 시청 오고 가면서 지금 해결점을 좀 찾고 있고요. 거의 해결점을 찾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노폴리스 쪽의 문제, 그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그 균형을 잘 찾고 그 테크노폴리스 개발과 관련해서 생기는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청주시장님과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농수산물 시장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기재부 등과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방안을 찾고 있고, 기재부 현 2차관이 예산 실장을 할 때부터 이 문제에 현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그 예비훈련장이 이전한 뒤에 그 넓은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교육청, 시청, 도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책도 흥덕구가 좀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 현안들을 그동안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중앙정부 일을 하면서도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는 챙겨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지사님 면담 있으신가요? 원래 뭐 계획은 없었는데요. 지사님이 서울 갖다 데려오시면서 온 김에 만약에 시간이 이렇게 일찍 오셔서 시간이 되면 잠깐 잠깐 짧게 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가시는 거예요? 네. 어떤 얘기 나누실 건가요? 아니 뭐 잠깐 차 한잔 하자고 말씀하셔서, 그래서 지사님하고 그동안 뭐 자주 뵈었으니까요. 굉장히 자주 현안이 있을 때마다 뵙고 그 현안 해결을 위해서 수시로 만났기 때문에 뭐 특별한 안건이 있지 않아도 자주 그동안 뵈왔습니다. 여기 도청 온 김에 계시면 인사드리고 차 한잔하고 가죠. 서울 가셔서 지금 도착하셨대요? 네. 12시 가까이 돼야 도착하신다고 하는데 일찍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예. 네. 지역하고 아까 뭐 지금 김혜정 기자가 질문했던 건 비슷한데, 지역하고 이제 스킨십이 그동안 많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많고 그런데, 그럼 여기 뭐 굉장히 올해 어떻게 공을 들이실 건지 그거 좀 한번 뭐 국회의원을 지금 뭐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19대 20대 때 국회의원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지역에서 국회의원으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거니까요. 자주 이제 선거도 가깝고 하니까 이제 자주 와서 얼굴도 보여주시고 이러신단 말씀이죠. 그럼요. 지금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장관직을 하면서는 여기 내려와서 행사에 참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란 일 하라고 보냈는데 와서 여기 와서 막 골목 정치하냐 또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막 많이 확보한 걸 자랑을 하면서 SNS에 홍보하는 그런 장관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또 그게 또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더라고요. 장관이면서 예산 많이 확보한 게 무슨 자랑이냐. 당연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지역구 예산 같은 걸 확보해도 그런 걸 홍보할 수가 없었고요. 또 지역에서 각종 행사 같은 걸 기획해서 하는 그 겸직 장관들도 있어요. 그럼 그것도 또 언론에서 비판을 받더라고요. 나란 일 하라고 보냈는데 무슨 이런 거 하면서 계속 매달 와서 뭐 행사 챙기고 뭐 이러느냐, 뭐 그런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행보를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2개월간 이제 지역구의를 충실하게 못하는 점이 있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남은 1년 동안 개원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하게 하겠다는 답변으로 했습니다. 장관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VIP 어려운 것도 물어보시거든요. VIP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VIP가 그만두시면서 지역 이제 어차피 총선의 간판으로 껴라 이래서 이제 교체가 된 걸로 우리는 있는데 VIP가 하실 말씀이 있는지, 또 그다음에 민주당 중진들이 민주당 내에서 우리 지역에 중진들이 민주당 내에서 입지가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 장관님이 이제 앞으로 향후 그 정치 행보에서 그 총선도 있고 하니까 민주당의 간판으로 나설 의향은 있으시고, 혹시 있으시다면 언제쯤 가능하신 건지. 뭐 저는 아직 민주당 간판이 될 만한 사람은 못 되고요. 제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라서 대통령님과 나눈 이야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의원님께서 장관 내려오시면서 네, 충북 출신 이제 장관이 한 명도 없는데 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 출신 장관이 하나도 없는 거에 대해서 걱정되시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비서실장은요, 장관 여러 명이 갖고 있는 힘만큼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위치에 있고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장관으로서 가계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면 지역 현안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요 텀에 장관이 없는 거죠. 장관 이기에 이제 없는 것뿐이죠. 뭐 계속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그 가계 역할을 비서실장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무리하시죠. 네, 마무리 멘트. 지금 말씀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거를 잘 경청을 했고요. 지금 해주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들, 또 질문 안에 들어있는 아주 꼭 제가 꼭 새겨야 될 그런 명심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제가 처음 듣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런 여론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오늘 알게 된 것도 있고요. 그 많은 것들을 잘 새겨 듣고서 지역을 위한 일을 성실히 또 책임 있게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2개월 만에 내려와서 인사를 이제 드리는 자리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따로 이렇게 또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